2부는 북한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전쟁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북한이 이 경의선 또 동해선, 그러니까 동쪽에서 북한과 연결되는 철도, 또 서쪽에서 북한과 연결되는 철도, 그 가운데 또 세관이 있었죠. 지금 이걸 갖다가 만드는 비용을 한국이 좌파 정권 때 북한에 다 지원해 줬고 차관 형태지만 뭐 북한에서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세관을 이 경의선과 동해선에 유지한다고 또 수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북한이 이거를 갖다가 오늘 폭발을 시킨다. 즉 도로를 폭발을 시키고 이제 그 원인이 평양 일대에 삐라를 뿌린 이 무인기, 이것이 이제 남한 군대에서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군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겉으로는 보낸 적이 없다고 말하고, 또 국민의힘의 군사 전문가 유영은 의원 등을 통해서 세대가 갔는데 그것은 한국군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자작극이거나 아니면 민간이 공해상에서 북한에 보내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정부가 명백하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무인기는 북한의 자작극이다, 아니면 민간에서 보낸 사람이 있다 하면 그걸 갖다가 군이 모르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지요. 그래서 당당하게 북한에 그런 적이 없다고 이걸 핑계 삼아서 도발을 한다면 그냥 있지 않겠다고 해야 되는데, 어딘가 한국 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조금 미흡하다라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군은 북한이 만약에 이 무인기를 공격한다면서 포를 쏘고 그것이 남한에 떨어지면 남쪽에서는 또 북한에 대응을 하고 그러면서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언제보다도 더 높아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속에서 지금 한국군이 선 대응 후 보고를 갖다가 합참해서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를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현 시점이 국제적으로 보면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이 굉장히 지금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군사적인 동맹 수준까지 맺어가는 쪽으로 지금 가고, 또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지금 북한군 장교가 6명이 죽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수백 명 단위 이상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외무부가요, 한국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자, 김정은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국방 분야 협의회를 통해서 점점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어요. 또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도로를 가림막을 세우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본다면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북한이 러시아라는 나라에 포탄과 미사일을 주고 러시아의 전적인 지원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마치 러시아의 위성국가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벨라루스와 북한이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자, 이 속에서 중국이 최근에 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대만에 대한 이 독립 등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대만을 포위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가 역대 최고조로 지금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미국의 대선이요, 지금 막바지에 가면서 처음에는 트럼프가 해리스에 좀 많이 처지어서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봤는데 막바지에 막상막하의 대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북한이 이제 이 대목에서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미국 대선 직전에 북한이 사고를 칠 거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이야기를 해왔죠. 그래서 10월 달에 북한이 뭔가 사고를,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북한의 핵 기지 등을 공개하는 게 아닌가, 뭐 핵실험을 하는 게 아닌가였는데, 저는 이전부터 북한이 그런 부분보다 이제 남한과의 국지전 도발을 미 대선 직전에 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트럼프를 확실하게 도우는 효과가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젤렌스키가 러시아가
북한을 전쟁에 개입시키려고 올 가을에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이 강화되고 있고 이것이 무기 이전뿐만 아니라 북한군이 러시아에 지금 상당히 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파병이 러시아에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미국 전문가들은 한반도 전쟁 위기가 6.25 이후에 최고조로 고조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때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로버트 베닝 선임 연구원이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팔리시, 유력한 외교 전문지죠. 여기에 한국 전쟁 재발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라는 제목의 기고를 했어요. 그 내용에 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조만간에 발생할 걸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북한이 6개월부터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2019년 이래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큰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김정은이가 트럼프와 하노이 회담에서 실패한 이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기정사실화 시켜가고 있다. 두 번째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북한이 포기하고 중국,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한국을 주적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두 개의 다른 나라다라는 부분을 헌법에 고쳐 넣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강조하고 있고 또 통일기념비를 철거하고 남북 교류 담당하는 기관을 없애버리고 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 분석 등을 통해서 두 가지 위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 한미 합동훈련에 반발해서 연평도를 포격하고 연평도에 병력을 상륙시키는 시나리오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국은 공군 해군을 동원해서 북한 함정을 지금 공격하고 해병대를 연평도에 상륙시켜서 맞대응을 할 건데 이 상황에서 북한이 연평도 인근 서해 무인도에 전술핵무기를 터뜨리면서 핵무기 개입을 통한 전쟁의 최악의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이 경우에 상황 관리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 이야기 제가 오래전에 했죠. 북한이 무인도에 전술핵무기를 터뜨릴 수 있다. 이제 이게 미국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지적입니다. 자, 이럴 때 상황 관리가 불가능하고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해서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어렵고 또 이런 것이 결국은 이 중국과 러시아가 나와야 될 상황까지 가게 될 거다. 또 하나는 NLL에서 북한이 충돌을 유발할 거다. 그래서 지금 연평도 근처에 올 초에 포격을 했고 또 김정은이가 잇따라서 NLL을 용납할 수 없고 자기들이 주장한 해상 경계에 한국이 들어오면 이것을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매닝 연구원은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에서 대만과 한반도에 동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이야기한 바가 있죠. 중국이 대만에 침공을 하고 이어서 북한이 남한과 재래식 전쟁을 벌인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대만과 한국에서 각각 충돌하는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 미국은 한반도를 갖다가 지금 상황을 이스라엘 중동전과 또 우크라이나 전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이 이제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라고 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오마이뉴스 등 이 한국의 좌파 매체는 지금 윤 정권이 상황 관리를 하지 않고 북한과 전쟁 국면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좌파 매체의 의견뿐만 아니라 민주당이나 한국의 야당에서 대체적으로 윤 정권이 그야말로 전쟁 위기를 갖다가 스스로 도발하고 그것이 지금 야권에서 나오는 계엄령과 일치하면서 윤 정권이 활로를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북한의 편에 서서 그야말로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윤 정권이 북한과 대화를 거부하고 강경으로 대처하면서 스스로 전쟁 위기를 유발하고 이것이 계엄 등과 맞물려서 의도된 부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찬 이야기죠. 자, 윤 정권이 과거 DJ나 노무현, 문재인 정권처럼
그런 식으로 북한에 달래고 돈 주고 그리고 북한의 개성공단이니 뭐 금강산 관광이니 이런 식으로 퍼주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가져왔고 북한의 행동이 아무것도 교정된 게 없어요. 심지어 문정권과도 대화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핵 개발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달래고 얼러서 평화를 갖다가 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검증이 됐어요. 좌파 정권 세계가 전부 북한에다가 퍼주면서 오늘날 핵 미사일 위기를 갖다가 가져왔다는 겁니다. 북한이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자기 계산이 서서 그렇죠. 자,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이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를 했지만 북한은 트럼프의 대선 당선을 끌어내기 위한 옥토버 서프라이즈, 즉 10월 위기설을 점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옥토버 서프라이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북한의 계산에 의한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북한을 달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을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 행동이 한 가지다.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의 대선이 임박했다. 자, 이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 국지전 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단히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